지금은 돈 벌 시간 엘리트 앰비션입니다. 지난번에는 다주택자의 관점으로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 어떻겠냐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찍어봤는데, 오늘 영상은 무주택자 혹은 1주택자 관점으로 어떤 플레이를 해보면 좋겠다, 그러니까 관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잘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일단 여러분들이 집이 없는 시점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누구나가 다 원하는 실제 만족하는 1주택, 그러니까 내가 실제 그 집에 거주를 하고 있겠죠. 실거주 한 채는 기본적으로 뭐 어른분들도 그렇고 모두가 다 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거주 한 채는 다 마련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집을 한 채를 마련을 했어요. 실제 거주하고 있는 집을 마련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집값의 100%가 돼 있으면 한 40%에서 한 60%, 한 70%까지는 뭐가 껴있죠? 대출이 껴있고, 나머지 자기 자본은 한 30%에서 50% 수준이 되겠죠. 다 대출을 끼고 30년, 35년, 40년 이런 식으로 이제 분납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월 얼마씩 내겠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게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좀 빨리 갖고 싶고 이걸 언제까지 내야 되나, 그런 고민들은 많이 해보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분양권. 지금 실제 가지고 있는 집 빼고 분양권을 노리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분양권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공부를 좀 많이 더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세 파악이라든지 주변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뭐 권리 파악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이 가격이 정당한 가격인지, 내가 과연 얼마 정도 먹을 것인지, 사람들의 그런 실제적으로 계약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것들을 다 파악을 해야겠죠. 분양권을 하는 방법도 되게 많은 방법이 있는데, 만약에 분양권을 하는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하면, 엘리트 앰비션 너 같은 경우는 어떤 방법을 추천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실거주 외 한 채를 일단 기본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어떤 거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면서 돈을 좀 모을 거 아닙니까? 돈을 모은 거에 대해서 일단은 다른 추가적으로 투자용 한 채, 실거주 빼고 투자용 한 채를 추가적으로 늘린다. 어떤 기준이냐면, 일단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인데 일단 소형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구축 아파트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역세권. 다시 얘기할게요. 소형의 구축 아파트, 역세권, 이렇게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역이 있고, 기본적으로 뭐 4호선이든 뭐 2호선이든 뭐 여러 가지 3호선이든 여러 가지 있겠죠. 역을 끼고 있고, 이 역 도보로 반경 내에 소형 구축, 뭐 복도식이든 뭐 어쨌든 그런 아파트들을 사는 거죠. 일단은 계약금 걸고, 거기다가 나머지 여기 대출이 껴 있지만 추가적으로 비조정 지역이 거의 대부분일 테니까 대출을 한 번 더 낍니다. 그래서 뭐 60%든 몇 프로든 간에 대출을 받아요. 그래서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대출 이자가 나오겠죠. 대출 이자가 나오게 되면 여기는 월세를 받아버립니다. 월세를 받고, 대출 이자가 나오는 거를 요즘에는 최근 들어 이제 빌라, 전세, 사기 이슈가 또 수원발 있어가지고 계속적으로 좀 화두가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빌라라든지 이런 전세 기피 현상은 나날이 더 심해질 겁니다. 심해지고, 지금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런 기사들 보면 아시겠지만, 일단 월세가 지금 많이 올리기도 했어요. 원래 정상적인 월세 가격보다 지금 현재 월세 가격이 더 많이 받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전세를 지금 오피도 그렇고, 그 다음에 빌라 시장도 전세를 기피한 현상이 짙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파트 쪽으로 월세가 수요가 몰리는 것도 상당히 좀 있어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어쨌든 이거를 다시 담보대출을 받고 월세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 이자가 나오더라도 월세를 잘 세팅해서 하게 되면 또이 되거나 조금은 남을 수도 있다. 대출 이자보다 월세를 받는 금액이 조금 더 남을 수 있게끔 세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또이 하게 되고, 결론적으로 2년 내가 매입한 시점에서, 투자용 물건을 매입한 시점에서
어느 정도 가치를 잘 파악하고 된다 하면 적어도 2년 후 혹은 3년 후, 2년에서 3년 후에는 이 세입자도 나갈 거 아닙니까? 그죠? 살다가 뭐 직장 발령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퇴거를 하게 됩니다. 보통 월세 보증 같은 경우는 보증 금액이 작죠. 그렇기 때문에 퇴거할 때 돌려줄 수 있죠. 왜냐하면 내가 2년, 3년 동안 시간을 벌었죠. 그때쯤 되면 월세 보증금을 충분히 돌려줄 수 있는 뭐 저축이라든지 모든 게 되겠죠. 그래서 월세 보증금을 돌려줍니다. 그렇게 되면 뭐 어떻게 되죠? 집 자체가 이때 공실이 됩니다. 2년에서 3년 후에 이때 공실이 되겠죠. 공실이 되면 선택을 다시 하는 거죠. 뭐 전세를 줄 수도 있고, 근데 보통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빈집이다 보니까 매도를 치게 됩니다. 매도. 공실인 상태에서 매도를 치는 건 이유가 있죠. 왜? 가격을 더 받을 수가 있다. 전세를 낀 물건 혹은 월세를 낀 물건보다 가격을 더 받을 수가 있다. 왜 그러겠죠? 일단 매수자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내가 입주일을 내 마음대로 편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매도인하고 실제 나가는 사람하고 들어오는 사람하고 입주일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럴 필요가 없이 바로 내가 원하는 날짜에 들어올 수가 있고 뭘 할 수 있죠? 그 두 번째 인테리어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실이면은 어느 정도 가격을 받는데 괜찮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매도할 때는 그런 전략을 펼친다. 그 상태에서 시세차익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시세차익을 내서 내가 예를 들어서 뭐 5천만 원의 시세차익을 났다. 그 여기 선택사항인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5천만 원의 시세차익이 났다. 그러면 어쨌든 좋은 일이죠. 이 5천만 원 가지고 내가 실제로 지금 살고 있는 집이 한 60% 대출이 껴있고 40% 내 자본이야. 60%의 대출이 껴있는데 이 5천만 원을 시세차익 원금 빼고 시세차익 5천만 원이 났으면 이 5천만 원을 60% 대출 이자에 갚는데 상환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렇게도 처리할 수 있는 겁니다. 처리할 수 있고 나머지 원금 부분 있죠. 원금 부분에는 다시 재투자를 한다. 실제 다른 집에 재투자를 하고 5천만 원 시세차익은 원금을 갚아버린다. 지금 실제 사용하고 있는 원금을 갚아버린다.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5천만 원을 번 게 있으면 이 5천만 원 가지고 한 채를 더 사는 거죠. 한 채를 더 산다. 이 5천만 원 가지고 뭐가 됐든 간에 갭투자든 뭐가 됐든 간에 한 채를 더 살 수 있게 되고 나머지 원금이 있으면 다른 채를 더 살 수 있다. 그럼 뭐가 되겠죠? 두 채가 되는 겁니다. 두 채. 5천만 원 가지고 또 하나를 알아보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두 채. 하나가 두 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게 싫다 싶으시면 어차피 제가 말씀드린 것이피 이익 난 거는 비용 처리를 하고 대출 상환하고 사고 싶은 거 사고 나머지 한 채를 또 매입을 해서 또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테이션을 계속적으로 이 사이클을 돌리다 보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세 차익이 1억이 나오고 5천이 나오고 다 좋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 월급으로 받아가지고 5천이든 1억이든 간에 모으려면 여러분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 겁니까? 얼마나? 여러분 한 달에 여러분이 100만 원씩만 모아도 얼마죠? 1년이면 1,200만 원입니다. 그러면 1억 2천은 얼마인가요? 어마무시합니다. 네. 100만 원씩 여러분들이 진짜 아껴서 1년을 모으면 1,200인 거예요. 1,200. 10년. 100만 원씩 10년을 모아야 1억 2천이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큰 돈이에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뭐 임원도 돼야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임원 안 된다는 가정하에 직장생활 하면서 진짜 100만 원 모으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생활하는 게 나중에 10년 후까지 이렇게 사시려고 하면 한숨이 나오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실거주 외 플러스 다른 투자는 저는 요즘 세상에서 기본값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자를 해서 현명하게 나의 그런 부채 상환, 그 다음에 나의 자산 증식, 이 모든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한번 고려해 보심이 어떨까. 실질적으로 이런 거 고려 안 하고 실거주 한 채로 사시면서 내 여가 생활, 그 다음에 내 취미, 라이프 모든 걸 즐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사셔서 행복하게 하시는 분도 있지만 사실상 나중에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관점도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오늘 영상으로 한번 남겨봤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엘리트 미션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